네, 여러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요즘 참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은 시점입니다. 장외 주식은 어떨까요? 소영주 소장과 함께 이 구간 장외 주식에 있어서의 매력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늘 희망을 함께 갖고 출발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미래에 투자하는 장외 주식에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나봅시다. 사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마음 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긍정적인 관점 탑재하면서 시장 이슈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소장님 코인 시장이 너무너무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속에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두나무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나선다는데 그 규모가 꽤 큰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규모가 한 1,056억 정도의 자사주 편입을 나섭니다. 네. 아마 주당 가격이 한 30만 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 수는 한 26만 주 가까이 자사주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예. 18일 날이죠. 18일 날 기본적으로 임시 주총을 갖고 올 31일부터 아마 올 12월까지 이 자사주를 편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 구매 수가 앞서 말한 대로 26만 400주, 금액으로는 한 1,056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두나무가 자기 주식 방어, 특히 적대적 M&A 시장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나무의 지분이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자사주 편입 결정을 했습니다. 실은 한 주간 두나무의 시총이 한 5조 가까이 증발을 했습니다. 요즘 누나 사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가장 거래소의 대표적인 업비트의 거래량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나무가 전년도에 보인 순이익이 3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총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가 단숨에 자사주 편입 결정하면서 주식이 25만 원까지 밀렸던 장외 주식 가격이 단숨에 35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또 그걸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기는 항상 이 찬스, 기회와 함께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을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자금이 된다면 조금씩 편입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위기 무서워라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힘도 길러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나무 이슈 좀 풀어봤고 사실 요즘 뭐 위기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IPO 시장의 혹한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들의 이 그렇죠. 소매는 짧아지는데 예. 글쎄요, 다시 또 IPO 시장에서는 겨울이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러 기업들이 우리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기업들이 상장할 거야 라고 했다가 생 유턴을 해버리니까 지금 시장 그렇죠. 자체가 정확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렇습니다. 속에서 상장을 그래도 좀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승인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 우리 소카라든가 누닛, 네. 이 두 종목 이미 심사를 청구해서 심사가 통과되고 상장의 승인까지 마친 기업입니다. 이런 두 개의 기업은 또 대표적인 대우주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소카 같은 경우도 소카가 지금 현재 5월달, 누닛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두 곳이 상장 승인을 득한 곳입니다. 상장 승인을 득한 후 6개월 안에 아무 때나 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공모주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상당히 신중 모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에 지금 가서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서
적절한 공모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승인난 이후에 거의 7월이나 6월 말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종목으로 접근하면서 여타 다른 종목들이 상장을 주춤거리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종목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기업들도요. 그만큼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장 시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철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상장 의지가 뚜렷하다라는 점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장외 주식에서의 거래 활성화된 수치를 좀 볼 수 있는 게 거래 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때 엄청났었잖아요, 소장님. 최근은 네, 어떨까요? 실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현재 거래 누적액이 한 네. 50% 급감했습니다. 많이 좀 작년에 한 떨어졌군요. 6천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나왔다면 현재 한 3,300억 정도. 50% 가까이 어떻게 보면 반토막 나 있죠. 예. 그만큼 시장은 여러 곳에서 적신호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장외 주식은 시장이 나빠지면 매도와 매수가 실종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폭락하지 않지만 거래 대금이 급감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미래 시장 2024년도 또는 2023년도, 2025년도 시장에 투자하는 장외 주식 이 정도 힘들 정도면 거래소 코스닥은 더 많이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현재 수급상 대금, 자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이 얼어붙는 상황에서 지금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공포, 이 공포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외 주식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는 소식이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좀 더 보수적인 관점, 네.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 시즌입니다. 뭐 우리 계절에 맞게 옷도 바뀌듯이 시장 상황에 맞게 관점도 달리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보건데 최근 그래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듯이 자, 좀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있네요. 삼성 메디슨 의료기기 쪽이죠.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 시장의 브랜드 파워 1위가 바로 삼성 메디스입니다. 이 삼성 메디스는 장외 주식에서 가장 오래된 주식입니다. 오래되셨고. 20년 넘게 지금 장외 주식에 있습니다. 예. 이런 1세대 벤처기업이었죠. 의료기기 벤처다였고 기본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브랜드 파워 1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입지가 확고합니다. 네. 보통 매출액 3천억 이상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삼성 메디슨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간단하게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한 매출액만 자체만도 3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00% 또는 13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1분기 한 해만 1219억 정말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지 현재 삼성 메디슨이 KOTC에 올라와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삼성 메디슨에 투자한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런 기업들을 상장시켜서 공유하고 함께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전자가 현재 자회사로 편입되고 있는 삼성 메디슨을 반드시 상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동 성장, 개인과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주주와 경영자가 함께 공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상장 주식에 20년 가까이 있는 이 삼성 메디슨을 예. 코스닥이 됐건 코스피가 됐건 둘 중에 하나로 상장시킴으로써 상생의 경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적만큼 경영도 좀 더 이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예쁜 만큼 경영에 있어서도 좀 예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우리 소장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제는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보죠. 소장님이 어땠을까요? 사실 매주 이 시간이 좀 네,
그렇죠. 걱정되는 마음 반, 기대되는 마음 반입니다. 하나씩 열어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LG CNS가 올 하반기 상장 로드맵을 발표했죠. 88만 5천 원대를 그 자리에 지켰습니다. 두나무가 10만 원 가까이 거의 수요일, 화요일에는 25만 원, 27만 원까지 밀렸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사주 편입 소식이 있었죠. 35만 원대 올라갔고 비성코리아 전달 대비해서 50% 폭락돼 있습니다. 22만 원대 가격을 변동 없이 지켰고 EBR 스튜디오 14,500원 변동 없었고요. 피바 리퍼블리카 7만 7천 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플랫폼 기업을 기반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시장 내에서 유통구조를 갖고 있던 운반업체, 어떻게 운송업체들이겠죠. 운송업체라든가 또는 MZ세들이 주력을 잃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 리퍼블리카, 야놀자 이런 여타 종목들 투자할 때는 좀 더 실적 모든 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놀자가 9만 1,000원대. 그래도 야놀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활성화될 것이 바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행을 해야죠. 그죠? 예. 여행을 가다 보면 여행에 필요한 모든 안스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놀자 아니겠습니까? 또 야놀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듯이 비전 펀드의 자금을 조 단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M&A 시장에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또 기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놀자의 주식이 지금 9만 원대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뱅크가 2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역시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가 좋지 않죠. 동시 하락하면서 19,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당근마켓 80만 원대 지키고 있죠. 기본적으로 당근마켓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중고나라보다는 번개장터, 번개장터보다는 당근마켓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번개장터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기업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재밌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당근마켓의 성장성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번개장터에 무게를 줄 것인가 보면서 있잖아. 겨누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하단, 제일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의 속도도 좋고 또 다양한 품목 또는 아마 거기에 다양한 보험 상품이라든가 또는 중고차 시장까지 아마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용자 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당근마켓은 적자 기업이지만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시장이 바로 장애주식입니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이 좋다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면 이 회사에 가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장애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근마켓을 힘들게 공부해 주시고 야나두가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야나두가 우리 아피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간 투자 단가가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대에 있는데 현재 시장에 있는 가격이 이 가격대면 97만 원이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현재 이 회사를 분석할 때 16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보고 있지만 비상장에 있는 이 야나두가 97만 원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저는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도 이 가격을 짓고 있는 건 대단합니다. 시간 액면가 5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관들이 160만 원 보고 있는데 시장은 97만 원 있다면 이런 주식들은 야금야금 구입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컬리 좀 밀렸습니다. 예. 9만 원대 8만 6천 원대가 밀리고 있고요. 마켓컬리의 하락은 쿠팡의 하락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쿠팡이 미국의 1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마켓컬리의 상장까지 적신호가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 마켓컬리의 적자폭 확대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아시스도 올 하반기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같이 이커머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수적 관점 지켜주시고요. 그토록 좋아했던 종목이죠. 바디프렌드가 10,000원대를 내줬습니다. 이 바디프렌드가 연속해서 악재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면서 10,000원대를 내주고 9,000원대로 내려앉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프렌드 시장의 독점력, 그다음에 바디프렌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자력, 여러 가지 현재 바디프렌드가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만 보더라도 이 9,000원에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 실은 실적의 형태가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오면 1분기 실적이 좀 밀렸다고 해서 전반적 전체로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또 미래를 본다면 이 주식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라투스가 1,500원까지 다시 10,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 장외 주식의 장점이 시장이 나빠도 가격을 지키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좋은 타이밍으로 삼아가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인 시장으로서 바라보는 관점도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민된다 혹은 뭐 더 알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하니까요. 자, 여러분 궁금한 점은요.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활발하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에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저희가 꼼꼼히 찾아서 이 시간 통해서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장외 주식 거래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실은 요즘은 이제 증권사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사를 가서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지급하기 돈은 때문에 나중에, 예.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 직접 만나는 것은 미발행 주권 형태를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는 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사에 워낙 또 시스템이 요즘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직접 만나려면 또 교통비 들고 발품도 들고 하니까 네, 이 부분 좀 체크해 볼게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모주에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 왜 이렇게 공모철의 종목들이 속출을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쵸? 철회하지 않겠습니까? 예. 시장이 도우면 너나 없이 공모주가 살아납니다. 예. 그러나 시장이 나쁘면 주주 입장에서도 나쁜 시장에 상장하는 게 네.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실은 비상장에서의 장점입니다. 장이 나쁘면 다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철회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화랑일 때는 좀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을 텐데 최근 구간에서는 너무 읽혀진 악재들이 숱하게 쌓여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최근 상장 철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굉장히 힘드실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조금 인내해 볼게요.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최대 언제까지 시간을 가지고 상장할 수 있나요? 유예 기간 같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예. 심사 승인은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 6개월? 안에는 6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승인난 기업은 6월 달까지 기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은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쇼카라든가 누닛은 현재 시장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장이 되면 바로 15일 안에 또는 20일 안에 바로 공모주가 나오고 시작됩니다. 소장님, 그럼 아까 전에 상장 심사 통과한 기업이 루닛 소카? 네, 그렇죠. 말씀해 승인났죠. 주셨기 때문에 예, 6개월 내에 상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 6개월 이후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만 살아난다면 예. 바로 가는데 6개월 안에 청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할수록 수익에 있어서 유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주식할 때 스캘퍼라는 말도 있고 단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장외 주식은 좀 호흡이 길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애주식은 저축이다. 저축.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주식은 저축의 마음으로 예. 가야 유리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시장이 장애주식입니다. 장애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장애주식은 저축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시간을 갖고 투자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애 주식은 저축이다. 약간 돼지 저금통 느낌으로 네, 그렇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포동포동해진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요. 자, 여기까지 Q&A 시간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주식을 보고 있노라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종목 발굴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장외 주식은 어떨까 싶은데, 매일매일 시세 변동폭이, 그렇게 주식만큼 크진 않지만, 상장이라는 관문을 뛰어넘으면, 우리에게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그렇죠.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장외 주식은 어떨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소장님 좀 자세히 개인적으로 알려주시죠. 지금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저는 장애 주식을 공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달, 그 다음 달 아니라 내년 시장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좋게 보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을 더 좋게 봅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이미 왔습니다. 금리 인상의 공포도 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공포도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직격탄을 맞는 지금 시장이 아니라 이 직격탄을 피해서 내년 시장에 투자하는 장애 주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적 하락장이 아닌 미래 시장에 투자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장애 주식은 현재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 매도 매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죠? 샀다 팔았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뉴스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상장되지 않는 주식이고 미래 가치에 투자한 주식이기 때문에 일일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면 저는 장애 주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 시 지금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저축의 힘 3년, 4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이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거래소 코스닥에서 10,000원짜리가 10만 원 간다는 것은 현재 지수 포인트가 10,000포인트로 가야겠죠. 그러나 장애 주식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만 잘한다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은 이 장애 주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손정이라든가 여러 부자들은 이 큰 대부자들은 이 장애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장애 주식은 하락장에서도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장애 주식. 이 장애 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면 늘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장외 주식 상식 투자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 저희 상식적으로 논해보면서 투자에 있어서의 지름길로 좀 삼아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소장님, 그렇다면 저희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늘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